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주식 고민 제가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전화 많이 주시고 상담 신청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 방송 오면서 운전하는데 정말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내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퇴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내일까지 수도권 지역으로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출퇴근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담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한번 점검해 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아래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수확이 되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을 텐데 생방송 참여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상담에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요. 참 그래요. 요즘에 들어가면 올라간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데 자꾸 소외되는 종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장 초반부터 해서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수급이 계속 쭉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후반부에 매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외국인들은 1,880억대 지금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코스닥이 좀 그렇죠.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의 890억의 매도가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가 집중됐던 건 전기 전자 업종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매수세가 좀 몰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약간 뒤처지는 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분위기와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보면 항상 미국은 잘 가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좀 못 갈까? 국내에서 주식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맞아요. 미국 증시가 잘 가고 있고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결국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몰라요.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는 종목들, 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하지만 미국 증시 안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국내 증시만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종목들이 순환매가 아직 잘 돌지 않는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들만 계속 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수급들은 결국은 다시 돌게 될 거예요. 순환매라는 건 결국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피격을 당하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변수들이 많은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막 올라가면서 국내 시장에서 매수 유입이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수급은 단기 수급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니면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는 수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 줘야지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종목들도 좀 약간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달러 환율에 좀 달려 있고요. 올해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쨌든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기대어서 본다면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일 거니까 너무 처져 있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과연 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야 되는 종목이 과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질 때를 기회로 보지 마시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올라갈 때를 좀 기회로 보는 장이 지금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변수 때문에 이 뭔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저희는 지금부터는 상담을 진행해 볼 겁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 필요하시다면 지금 아래 전화번호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도 역시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 쪽으로도 상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 분이 계신데 자, 한번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LNX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8만 6천 원에 33%입니다.
13만 6,800원이요? 18만 6천 원. 아, 18만 6천 원이요? 18만 6천 원에 33%. 네. 18만 6천 원에 33%. 네. 자, 처음에 네. 24만 원에 샀다가 네. 네,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했는데 계속 막 추락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래 처음에 매수 가격이 얼마셨나요? 그러면? 맨 처음에 24만 원에 샀어요. 24만 원에 사셨어요. 단가가 네. 지금 떨어져 있는 거네요. 그럼 18만 6천 원까지. 네네. 아, 네. 그래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그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문제가 가장 그 주가 하락의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아, 글쎄요. 자, 우리가 혹시 그 시청자분께서 실적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이 회사의 네?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실적? 실적을 보니까 네. 원래 좀 마이너스로 그렇죠, 돌고 있는 것 적자죠. 같더라고요. 네네. 돈을 많이 벌어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안 난다는 건 이제 적자라면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LNF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NF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처음 이제 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20만 원 위쪽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도 아마 좀, 이 정도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셨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2차전지 업황의 바닥은 아직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LNF의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저점에서 조금씩 이제 반등을 살짝 주긴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네.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네,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셨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그때 처음에 매수했을 때 비중은 얼마셨어요? 많이 안 사셨었죠, 그때는. 그때는 많이 안 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안 사셨다면 차라리 나중에 정말 좋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지금은 중간중간마다 계속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단가가 많이 안 떨어지고 비중만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해도 사실은 비중이 그 단가도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LNF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즘에 증권사 쪽에서도 뭐 하반기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업황의 회복 신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건 좀 저는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기관들은 오히려 팔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지금 LNF는 반등 시에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이제 고점이 지금 보시다시피 좀 낮아지고 있어요, 위쪽에서. 그죠? 네네. 다음에도 고점은 좀 낮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도 아무래도 한 15만 원 그 부근에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14만 5천 원 정도에서 15만 원 사이거든요. 이 정도 반등을 주다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비중 올라왔을 때 오히려 정리를 좀 빨리 하고 차라리 다음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그때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등 시에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가격은 14만 5천 원 회복되면 그때 저는 나오시고 이제 그때 좀 나중에 그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4만 5천 원. 14만 5천원까지는 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요. 반등 나와주는데 이제 거기서 14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욕심부리고 못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보는 가격은 1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니까 그때 꼭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면 저는 1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떨어지는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지금 오랫동안 지켜내주는 가격을 지금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적자인 거잖아요, 아직은. 만약에 흑자로 전환됐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직은 흑자가 지금 전환이 안 된 상태고,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버티는 것보다는 반등 시에 빨리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10만 원이라든지 뭐 쌀 때 다시 한번 노리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녹십자고요. 네. 12만 원에 10%요. 12만 원에 10%요, 녹십자. 예. 근데 요즘에 계속 좀 갈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조정을 하는 건지 흘러내리는 건지 몰라가지고.
갈 것 같은데 지금 수익이긴 한데요, 그죠? 네. 예. 지금 녹십자는 요즘에 근래 들어서 이제 흐름을 잠깐 짚어드릴게요. 뭐 녹십자라는 회사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고 주가를 보면은 이제 밑에서 보면은 11만 원 가격대예요. 그리고 위로 본다면 12만 5천 원 가격대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오르는. 예. 맞아요.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올라가면 12만 5천 원에서 지금 파는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건 이제 매도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가 더 많이 강하게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쪽 자리가 뚫리면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란 말이죠. 뚫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게 이제 그런데 맞고 떨어지니. 맞고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번 자리에서는 돌파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계속 그 자리를 계속 위쪽으로 올려주고 이제 계속 이제 못 넘지만 결국은 넘지 못했지만 자꾸 이 가격대를 이제 위쪽으로 터치를 한다는 건 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문을 두드리면 결국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고점을 계속 이제 그 터치를 한다는 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저점도 밑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네, 조금씩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힘이 위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붙고 있는 자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뭐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많이 기다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좀 뭐 조금 하루 이틀 더 빨리 판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까지 왔으면 차라리 돌파 이제 12만 5천 원짜리 위쪽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거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일단 뭐 그거는 위쪽으로 먼저 1차적으로 수익이기 때문에 14만 원까지는 저는 이제 잡아놓고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14만 원이 이제 넘어가면 그때는 또 위쪽으로 열려요. 왜냐면 매물대가 그 위쪽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중간에 흔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쭉 빠져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이 위쪽으로 내려올 때 흔들리면서 내려온 것보다는 그냥 밑으로 그냥 쭉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 매물대가 별로 없어서 이럴 때 밑에 횡보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위쪽으로 좀 강하게 슈팅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녹십자는 일단 14만 원까지 보시고 나중에 그때 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나노신 소재 네, 12만 7천 원에 15%요. 12만 7천 원이요. 네. 15%. 이거 언제쯤 사셨어요? 최근에 사셨을까요? 지난달?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전쯤 상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대평단가 네. 갈 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그 뒤부터 쭉쭉쭉 빠졌거든요. 그래요. 일단 지금 나노신 소재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상담을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네, 그죠? 그쪽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옆으로 네, 이 구간인가요? 옆으로? 지금 저 화면 보이는데 빨간 양봉 나오는 날이었던 것 빨간 같아요. 장문 나온 날이요? 일주일 전. 네. 네. 근데 나노신 소재가 지금 주가가 좀 빠져 있는데 솔직히 이 기업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코스피인가요? 코스닥인가요? 코스닥. 그죠, 코스닥이죠. 네, 코스닥 요즘에 코스닥 시장이 지금 어때요? 지금 보면 코스닥이 그죠,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이 떨어진 시기하고 사실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눌려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네. 일주일 전쯤부터 해서 이제 쭉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오늘 이제 상승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를 비교해도 오늘 코스닥의 이제 하락 종목 수가 1,040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탄 거예요,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코스닥이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나노신 소재의 자체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 종목은 다시 올라오거든요. 코스닥도 떨어질 만큼 또 떨어진 상태고 또 반등 나올 때 또 세게 올라요. 그래서 나노신 소재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서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빠졌을 때 이 빠진 것보다는 반등 시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그래요. 그럼 떨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추가 매수 좀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라는 것 자체가 욕심인데 저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추가 매수해야지만 무조건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추가 매수 해봤자 그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빨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추가 매수 안 해도
나올 수 있겠어요. 봐봐요. 나무 실수 위쪽으로 올라올 때 보면 세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떨어진다면, 만약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코스닥이 좀 밀리고 하면서 지지부진하면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미리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왔고 이제 또 여기 가까이 왔으니까 무조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추가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못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나 이 상황이 언제 바뀌어버리면 그때 더 좋은 가격에서 해야지, 지금 미리 해버리면 나중에는 다 해봐야 단가가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요. 13만 원까지 저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류인가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3,540원에 20%입니다. 3,540원이요? 예, 네, 그래요. 이거 사신 지가 좀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약 1년 정도 되셨나요, 혹시? 예, 그 정도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작년 9월이나 뭐 10월 이때쯤일 것 같아요. 네. 막 올라갔을 때. 예, 맞습니다. 예. 왜 사신 거예요, 그때? 그때 자율주행 때문에 사긴 샀는데 네. 제가 직장해가지고 잘 못 봐서 네. 한번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매도를 못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볼 때 말이죠.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죠. 왜냐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 근래에도 보면 이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잠깐 봐봐요. 이게 지금 보면 어때요? 급등락을 하고 있죠. 순식간에, 이때도 보면 순식간에 23%로 올라갔다가 빼는 거 보니까 6%까지 이제 쭉 밀려 내려왔어요. 그 전에도 이제 올라가면 23%까지 올라갔다가 뭐 종가는 6% 정도. 이게 무슨 법칙이 있나요? 계속 23%를 올리네요. 그리고 떨어뜨리네요. 이렇게 이 급등락이 심한 종목은 대부분 뭐라고 있냐면 사람들이 단타 치고 있는 거예요. 단타를 치고 있는 거죠. 올라가면 계속 팔아요. 밑에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얼마냐면 요 가격대인데, 이때도 특히나 이제 거래가 많죠. 거래가 많다는 건 이때 고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물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여기서 때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본전 심리죠. 올라오면 때리는 거죠. 매도. 일단은 자율주행 쪽이 이슈가 없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과 관련 진출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8월에서 10월 달로 미뤄지긴 했지만 일단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자율주행 쪽은 완벽하게 구현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사고도 많이 나고, 얼마 전에 경찰차도 막 들이받고 했었잖아요, 그죠?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이제 투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믿고 사용할 만한 그런 상용화 단계까지는 조금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 테마로만 접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실제로 이제 수익도 그렇게 커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올라올 때 파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매수가까지 안 오니까 못 파시는 거예요, 자꾸.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왔을 때 파는 게 아니고요. 3,300원 오면 파세요. 그리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 3,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손실을 꼭 한 번에 회복하지 말고 3,300원 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좀 샀다가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나머지 손실 회복됐을 때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나머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계속 이러다가 이제 목만 빠져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혹시 이거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 좀 아니, 그건 안 돼요. 이거 추가 매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단타 치고 있는 종목은 이거는 비중 20%도 많아요. 보통 5% 이제 보통 5%나 그 작은 금액으로 보통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라, 거래도 지금 보시면 거래도 뭐 오늘 18억이잖아요. 그죠? 18억이라는 게 많은 거래 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도 지금 올라갈 때만 거래가 붙지, 또 빠지고 나서는 거래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3,300원 팔고, 내려왔을 때 그냥 샀다가 그때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한 2번 정도 그렇게 매매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셀리드. 솔리드요? 셀리드.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794원에. 4,000? 네. 4,794
4,794. 4,794원. 네. 비중 7%. 7%요. 네. 자, 4,794원은 꽤 먼 가격이네요. 이게 코로나 때 갖고 있었던 건데요. 네. 3년 전에 네. 코로나 때인데 음. 자, 일단 제가 볼 때 혹시 손절하고 네, 계속 네. 또 가지고 오다가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네. 또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나?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꼭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대까지 버텨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추가 매수를 해요. 근데 사실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우리 확인해 봐야 되는데 셀리다는 회사가 지금 실적은 지금 적자거든요. 그죠? 적자를 기록 중이고 주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유상증자까지 했단 말이죠. 이게 자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걸 계속 추가 매수해서 이걸 무조건 빠져나오겠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나중에 되면은 비중은 비중대로 늘어나고 손실은 손실대로 커지고 그러다가 회사가 또 잘못되기라고 하면 엄청 큰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손절을 했을까요? 셀리드는 솔직히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절대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일단 유상증자까지 지금 지난번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의 리스크는 좀 소멸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위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2,500원까지 와주면 그때 상황 보고 나서 이거 조금 더 올라갈지 말지 결정했다가 나오셔야지 이거를 계속 추가 매수 더하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셀리드는 반등 시 일단 2,500원 부근에 오면은 그때 만약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밑으로는 지금 하락이 어디까지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는 1,7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잡아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7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2,500원 오잖아요. 그러면 꼭 연락을 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이제 다른 멘토님들도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2,500원 오면 연락을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유증은 안 바꾸고 신수 있는 거를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안 받겠다 하면 네, 그건 권리는 팔 수 있어요. 네. 권리를? 네. 유증은 안 받는 게 나은 거죠? 네, 받죠. 얼마죠? 유상증자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받는 가격이? 1,462원이요. 1,462원이요. 네, 굳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네. 권리만 파시면 돼요. 권리만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 강연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주말 동안에 저희가 어디에서 강연회를 진행하는지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멘토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강연회 일정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고요. 아래에 지금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강연회 좀 많이 와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이야기도 많이 준비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고 그다음에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 시간은 토요일과는 좀 달라요.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강연회고요. 장소는 아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전주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입니다. 자, 이번 강연회 전주에 지금 제가 정말 처음 가는 강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주에 계신 분들 그동안 저를 이제 못 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 들려드리는지 그리고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세워드리는지 많이 오셔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과 강연회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또 상담 계속 진행해 드릴 텐데요. 자, 이번 상담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지금 상담 시청해 주셨고요. 아래 보니까 3,475원이네요. 3,475원에 비중은 15%.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요. 이 종목도 꽤 오랫동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보니까 올 초 아니면 지난해 하반기쯤 되겠네요. 자, 물타기를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월요일 날 이 거래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래를 보니까 2억 7천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거래량은 12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기업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평소에 많이 부족한 거예요. 2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매수를 하시면 애초에 안 돼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더더욱 안 됩니다. 지금은요, 반드시 빠져나오는 방법 정도로 구상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3,000원 부근 언저리에서 좀 아래쪽이죠. 살짝 횡보하면서 올라왔던 자리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서는 매수가 회복이 안 돼서 그냥 놔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드리머스 컴퍼니 지금 실적도 확인해 보면 실적이 지금 적자잖아요. 적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올라갈 만한 그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좀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에 반등주가 아래쪽에서 거래가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이번 반등 통해서 2,8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시 2,800원 목표가 정리 의견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CIS입니다. 자, CIS. 자, 매수 가격은 11,43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11%네요. 자, 가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1,430원. 자, 그리고 비중은 11%. 더 사도 될까요? 라고. 더 산다고요? 지금 매수하고부터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아마도 최근에 매수를 이때 이 구간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하고 나서 이제 바로 빠졌을지도 모르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CIS가 자, 볼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이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 종목이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또 올라올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이 회사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관계사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어떤가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맴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이제 이번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대선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정책 중에는 이 그 화석 에너지를 많이 확대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피해주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본다면 어제 테슬라의 주가 막 7%까지 막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주가하고 2차 전지 관련주하고 같이 엮어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어요. 트럼프 관련 기업으로 이제 테마로 묶여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유로 좀 올라갔던 거라 CIS는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이게 올라오면 이제 매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저는 11,500원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의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좀 많이 떨어진다면 이제 좀 위험한 가격이 얼마냐면 9,500원 정도 가격일 거예요. 그러면 9,500원 정도를 일단 뭐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격 위에서 반등 주면 11,500원에서는 저는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추가 매수 없이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자, 제일일렉트릭 매수 가격은 9,02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9,020원의 비중 20%.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수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좀 손실이네요. 올라가고 떨어질 때 사셨나 봐요. 참. 자, 일단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관련 이슈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 주가가 이 전력 수요 관련해서 이제 제일일렉트릭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전력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실적이 늘어나기보다는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면 반드시 이거는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탈출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하락이 지금 잡히고 있어서, 자, 보세요. 제일일렉트릭은 지금 올라가서 지금 쭉 최고점 찍고 나서 밀리고 반등 다시 떨어지잖아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하락이 안 잡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 시점은 별로 이제 최근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일이라도 반등 주면 매수가 회복되면 빠져나오시죠. 저는 9,500원, 9,020원에 지금 매수하셨으니까 9,500원까지 보지 마시고요. 9,300원 정도에 빠져나오세요. 그러니까 손실 없이 수익에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요, 또 전화 많이 주셨잖아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 멘토님.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4,400원에 20%요. 24,040원. 400원. 400원. 자, 20%요. 20%요. 예. 이거 근래 한번 딱 올라갔을 때 그때 사신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때는 아니고요. 1월 달에 산 거예요. 1월 달이요? 예, 1월 달에 사서 분할 매수하고 지금 처음에 살 가지고 때는 한 27,500원대 샀거든요. 그래요? 예. 혹시 지금 이거 모아 가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거 혹시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뭐 좀 길게 보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매력이 있는지 이 회사가 네. 매력이 있는지, 왜냐면 FC, BGA하고 MLB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보고 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회사가 매력이 있는지. 회사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실적이 좀 많이 꺾였었어요. 2023년도에. 예, 그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도부터는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단계거든요. 이게 올해예요. 최근 보면 이제 IT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해서 일부 테마주들만 올라갔을 뿐이고요. 그리고 PCB 업체라든지 뭐 대덕전자도 그렇지만 이제 PCB 관련 업체들도 대부분 조금 많이 떨어졌다가 아마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번 심텍이라는 회사 한번 볼게요. 자, 심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덕전자도 그렇지만 이제 IT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수요도 회복되고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데, 그런데 지금은 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좀 모아가서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대덕전자는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아시죠? 오늘 보니까 많이 올라갔죠. 근데 삼성전기도 밑에서 보면은 맴돌다가 이번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MLCC에 관련 수요 증가 소식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떨어졌다가 그동안 뭐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근데 삼성전기는 계속 소외되고 뭐 이랬잖아요. 하나씩 올라오는 시기가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덕전자도 지금은 이제 모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많이 더 사지 마시고요. 이 종목도 이제 슬슬 이제 슬금슬금 이쪽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되면은 저는 3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팔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저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3만 원 정도에서 이제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아직 시기적으로는 지금 바로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좀 끌고 와보세요. 저는 3만 원까지 볼게요. 네. 예, 황민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SK 오쇼 플랜트.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650원인데 네.
찌질이 13,400원가에 찍고 그렇게 안 가네요. 자, 비중은, 오늘 많이 비중은 어떻게 그것도 되세요? 비중은 15%인데 뭐 네. 금속 처방이라는데 네. 이렇게 안 가고 그래서 상담 받아보려고 전화 드렸네요. 아, 그래요? 다 빠지도 않았는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아,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도 지금 그 보유하고 예. 있는 종목 있으시죠? 다른 예. 종목들은 잘 가나요? 그것도 많이는 안 빠져요. 그렇죠. 예, 요즘에 내 종목이 네. 뭐 1,000원 빠지면 많이 빠지는 않았는데 네. 여간 속세이게요 이게. 그죠, 이게- 근데 내가 어지간하면 언제까지 안 가도 그냥 손절매를 잘 해버리거든요. 그러는데 그러세요. 이거는 그렇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14,340원, 50원 찍을 때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네. 그래서 SK 오션플랜트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송유관 관련해서 아마도 네.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의 기대감으로 아마 좀 이제 담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거고 중간에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근데 네. 이미 한번 이제 이거는 이미 한번 그 큰 이슈가 터진 상태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도 이거는 이 주변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네.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SK 오션플랜트는 아래에서 봐도 이게 수급들이 잠깐 들어왔다 간만 보는 수급밖에 없어요. 살짝 들어왔다 네. 빠지고 살짝 들어왔다 빠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애초에.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15,000원 부근에 거의 위에서 또 빠져버리잖아요. 그 전에 결국- 또 상담할 때는 또 14,000원대는 또 이렇게 간다고 말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럼 또 빠지니까 그거는 또 그렇게 말하죠. 주가라는 건 아무도 100% 다 몰라요.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밑에서 반등하면 얼마만 어머니 손절 제가 매수를 지금 이제 이 음성이 겹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들어왔을 때 중간에 분산이 계속 나온다는 건 이거는 지금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밀려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반등 한번 주면 15,000원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좋아요. 뭐 더 올라간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는 15,000원 부분에서 정리 의견 저는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 삼성 SDI고요. 네. 네, 36만 4천 원에 20%입니다. 자, 36만 4천 원이요. 예, 예. 자, 그러면 이거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한 2주 좀 지난 것 같습니다. 2주 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반등 줬다 빠진 거죠? 살짝. 네네. 이거 예, 예. 근데 그거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 지금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네네. 네. 이게 그 미국 대선하고 좀 연관이 좀 있나요? 이 이게 종목이? 지금 2차전지 쪽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요. 다른 네. 것들은 또 떠나서 왜냐면 전기차 쪽에 이제 들어가는 2차 전지 쪽이 네. 휴대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 어쨌든 수익성이 더 좋은 거잖아요. 더 크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예. 지금 사실 이게 수익성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 전기차를 많이 이제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네네. 친환경 정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규제. 예, 예.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준다면 굳이 전기차를 많이 탈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 네. 기업들도 전기차를 파는 것보다 내연기관차를 파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규제를 완화시킬 네네.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책에 있으니까 당연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판매도 분명히 좀 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고량도 줄 수도 출고량이 준다면 그만큼 배터리도 수요가 줄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건 정책 이제 미국 대선과도 관련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삼성 SDI라는 회사가 원래부터 그냥 뭐 전기차 쪽만 기대했던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삼성그룹에서 뭐 모든 전자제품, 가전제품에는 다 2차전지가 다 들어가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종목들은 어쨌든 그래도 삼성 SDI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지금 가격에서 좀 길게 간다면 저는 이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수익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좀 불안하시면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차이가 얼마 없으니까 지금 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38만 원 정도에서 그냥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아니, 좀 모아가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멘토님? 모아간다고요? 네네. 모아간다고 네. 해도 지금 타이밍에서 모아가는 건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낮은 모아가실 거면 38만 원에서 일단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요. 네. 지난번에 최저가가 34만 2천 원이었어요. 그죠? 예, 예.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34만 2천 원까지 34만 2천 원, 33만 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차라리 그때부터 좀 모아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34만 원이요. 네. 제가 처음에 살 때는 35만 1천 원에 샀어가지고서는 조금 그래요? 더 늘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단기로 먼저 빠져나오시고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좀 네. 봐도. 그래서 요거는 단기로 수익 조금 나오면 빨리 정리하시고 더 많이 네. 떨어졌을 때 그때 모아가세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이 주식을 옛날에 조금 하다가 네. 말고 요새서 했는데 네. 에코프로가 작년이 네.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네. 작년에도 좀 손해 좀 보고 또 네. 우리 좀 또 샀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지금 상담을 받으실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예. 좀 힘든 종목이긴 하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에코프로 10만 3천 원. 19만이요? 아니 10만 3천 원. 10만 3천 원이요? 예. 자, 이게 지금 주식으로 손해를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 종목도 예. 지금 최근에 사셨는데 지금 손해 보고 계시잖아요. 예. 네. 종목 선택을, 제가 볼 때 종목 선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이게 오르기 전에는 사실 겁나서 못 사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예. 네, 근데 이제 빠지고 나니까 한번 올라간 걸 보니까 안 올라갈 것처럼 했다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보니까 빠졌을 때 이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30만 원에서 지금 빠진 9만 원대까지 빠졌다면 이게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넘게 빠진 거예요. 그럼 많이 빠진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래에서 올라갔을 때 생각하면 올라가기 전에는 2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2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 가까이 가격이니까 얼마예요? 한 4배 정도는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항상 고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아래쪽에서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지금 과거하고 실적이 그대로 오인 상태에서 만약에 빠진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실적은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지금 줄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빠진 거라 지금 에코프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요거 그 10만 5천 원에 파세요. 10만 5천 원 반등 주면. 10만 5천 원 올까요? 그 정도야. 뭐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사면 안 되죠. 지금 10만 3천 원인데. 그러니까 저는 가격은 낮고 되게 위험한 가격에 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5천 원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그때 팔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 종목은 좀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다른 종목 선택하셔야 돼요. 종목 선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혹시 어느 뭐 서울 지역에 계세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계세요? 서울에. 서울 쪽이에요. 저희가 서울 쪽에 강연회 같은 거 주말에 하잖아요. 주말에 강연회 같은 거 하면 그때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알려드려요. 그런 거 와서도 좀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10만 5천 원에 정리 의견 드릴게요. 10만 5천 원? 네, 10만 5천 원입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빙그레요. 빙그레. 10만 9천 원에 10만 9천 원에 20%요. 자, 10만 9천 원에 20%. 네. 네. 계속 떨어져서 빙그레는 이제 웃음을 줘야 되는데 웃음을 주지 못하네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이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잘못된 건 이 종목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수하신 가격이 잘못된 거죠. 예. 왜 아래에 있을 때 안 사셨나요? 위에 있을 때 이렇게 고점에서 사실 때 생각이 이제 이거 좀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니 먹고 이제 잠깐 먹고 오르면 빠져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주식을 사실 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시는 이유가 지금 안 사면 그냥 올라가 버릴 것 같아서 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차피 계속 올라갔으니까 뭐 그저께도 올라갔고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갔어요. 뭐 내일도 올라가겠죠. 오늘 산 순간 내일부터 빠져요. 항상 희한하게. 주식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항상 매수하고 나서
보통 다음날 올라가기보다는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빠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빠졌을 때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그랬으면 이 종목을 안 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빠졌을 때는 이거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 이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이 다른 각도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빙그레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예, 예, 왜냐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봐봐요. 빙그레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이제 어때요? 지금 여름철에는 수혜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샀거든요. 아이스크림. 여름철이라. 근데 아이스크림 하루에 몇 개 드세요? 하루에 한 개 무조건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우리가 폭염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만 먹나요? 네, 다른 것도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덥다고 하더라도 아이스크림만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먹진 않으니까 이거는 테마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이번에 많이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역대적으로 본다면 거의 뭐 몇 년입니까? 2013년도에 거의 최고가를 찍었을 때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저는 빠질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잘못 사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리면 8만 원 손절가 잡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만 원까지 밀리지 않고 한 번 더 시세를 좀 잘 준다면 진짜 폭염 때문에 정말 아이스크림 판매량 늘고 기사가 만약에 주가를 올릴 만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9만 5천 원 정도에서는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보세요. 주식을 할 때 혹시 그 차트 이제 보시나요? 예. 네. 아마 헤드앤숄더라고 들어보셨죠? 머리 업경이라고. 보세요. 제가 화면에서 흐름을 쫙 잡아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떤 흐름 같아 보이세요? 이게 지금 헤드앤숄더 아닌가요? 네네. 그죠?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딱 봐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8만 원 손절가 잡고 반등시 9만 5천 원에서 정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자, 마지막 상담이라서 지금 빨리 한번 제가 진행해 드릴게요. 네, 대형 포장 1,690원에 3%예요. 1,690원이요? 네. 자, 전에 지금 한번 급등했을 때 반 이상 매도하고 지금 남은 건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왜 반만 파셨나요? 반 이상 팔았는데 조금 그냥 한번 남았어요. 남겨놨어요. 그냥 3%. 3% 정도는 사실 3% 정도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금액으로 봤을 때 좀 큰가요? 3%가? 아니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진 않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냥 3% 정도를 추가하면서 더해도 나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한 번쯤은 추가 매수해서 한번 노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 3%를 추가 매수해도 그렇게 해서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 다음에 반등 시에 탈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점 부분에 지금 와 있거든요. 대략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좀 저점을 좀 잡고 있어서 한번 3%까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2% 정도라도 상관없으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하면서 한번 해가지고 반등 시에 1,500원 정도 부근에서 탈출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비 많이 내리죠? 비 조심하시고요.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